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전표 입력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전표 입력이라는 걸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 분계, 뭐 DC가 된 전기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순환 과정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분계 이렇게 이어서 연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 문제는 잠깐 뭐 점검사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란 거래에 이제 기업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사건을 말한다. 맞는지 틀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회계상의 거래라는 건 자산부채 자본 증감 변화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다 기록하는 걸 이제 우리 회계상의 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회계의 거래란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 증감 변화 이렇게 모든 사항들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기업의 경영활동에서의 발생하는 거래 요소는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요걸 한번 맞는지 틀린지 맞춰보십시오. 이건 맞는 얘기죠. 우리 거래의 8요소, 그죠? 자산 증가 감소, 부채의 증가 감소, 자본의 증가 감소,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그의 돈을 쓰고 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발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8가지의 회계학에서는 기본적인 요소를 갖고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3번 문제는 상품 7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현금 지급했다. 상기의 내용은 회계사의 거래에 해당되는가? 라고 물어보셨네요. 자, 이거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얘는 이제 맞는 얘기죠. 상품을 샀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늘어났고요. 그다음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 나갔습니다. 자산이 감소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래 8가지 요소 중에 2가지 요소가 나왔네요. 그래서 얘는 회계상의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순환 과정에는 첫 번째 이제 이 순환 과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돌고 도는 그런 느낌이죠. 다람이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 순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생겨야지만 우리가 이제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 여건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거래가 정말로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죠. 이거 뭐 식별과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회계 처리한 걸 회계에 맞는 우리 이제 이름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름이 결정된 걸 가지고 우리 이제 분개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와 얘와 같은 장부에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우리 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전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이제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표를 우리 시산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산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시산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뭘 하게 돼 있냐면 이제 결사를 합니다. 이 시산표에 모아 있는 원장이 기록된 거를 확인하는 게 이제 시산표입니다. 그 시산표가 1년에 이러한 전체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장부를 마감한다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결산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재무제표라는 우리 앞에서 배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이런 자본 변동표라든지 이런 재무제표를
완성시키는 게 우리 전체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과연 회계상의 거래인 게 있고 거래가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럼 회계상의 거래는 무엇인가? 또는 회계상의 거래가 안 되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들 안 되는 것부터 일단은 회계상의 거래가 안 되는 건 이제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 약속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노래도. 자, 제 세대가 저 구시대라. 자, 요거. 자, 약속하면 우리 자산부채 자본 증감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회계상의 거래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 담보 제공입니다. 담보를 이제 뭘 맡기면 집담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고에 보관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회계사의 거래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 자산부채 자본 변동사항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달입니다. 배달. 요끼요. 그죠? 페밍.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좀 썰렁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이제 웹에서 결제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선생님, 교수님 결제했는데, 결제를 한 순간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증감 변화에서의 거래라고 보시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화 주문만 하신 거죠. 돈 결제를 안 한 상태. 자, 요 상태가 이제 우리 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문, 보관, 계약 등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겁니다. 자, 안 봅니다. 안 봐요, 안 봐.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은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증감 변화가 없다. 이것은 회계상의 거래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럼 과연 이제 보는 것도 있잖아요. 회계상의 장부에 기록되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얘기하는 자,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자산부채 자본 증감 변화가 일으키는 사항들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늘었다 줄었다. 자,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로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뒤에서 배운 내용 잠깐 나오지만 상품 매매, 상품을 사고 파는 경우 얘는 뭐 상품이 들어오고 나갔고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사항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화재, 내 건물이 탔다. 내 상품 창고에 있는 건물이 이제 타거나 이제 그 안에 있는 상품이 타서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내 자산이 감소한 거잖아요. 자산부채 자본 변동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도난 없어진 거잖아요. 현금이 없어졌다든지 상품이 없어졌다든지 이러면 내 자산들이 감소했기 때문에 요거는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감가라는 건 이제 뒤에 배우는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때 내가 산 자동차가 계속 새 차인가요? 아니죠. 한 번 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중고차가 됩니다. 자, 타면 탈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기계도 마찬가지고 가치가 감소하는 건 감가입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희생의 대가로 봅니다. 그래서 돈을 썼다라고 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회계상의 거래가 된다. 이걸 통해서 내 자산이 줄고 이걸 통해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대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외상값을 못 받았을 때, 이 외상 매출금이 오늘 못 받았을 때, 나는 이 못 받는 금액에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뭐 하려는 거야? 돈을 없어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 변동사항이 생긴다라는 논리로 봅니다. 자,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거래 순환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순환 과정에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거래 판례서를 좀 배우셔야 되겠네요. 거래 아까 8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항상 회계는 차변과 대변이 있습니다. 왼쪽 차변이시고요. 오른쪽 대변입니다. 자, 그럼 차변에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자,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 이런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앞에서 배운 재무상태표에서의 논리에서 잠깐 배우신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요 재무상태표를 우리는 자산부채 자본의 우리 증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요 재무상태 차변의 왼쪽에 우리 뭘 적었습니까? 자산을 적었죠. 오른쪽에 부채를 적었고, 다시 오른쪽에 대변에 자본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우리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가 상태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감소가 된다는 거죠. 자, 요게 자산부채 자본의 증가 상태고요. 그럼 이제 6가지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가지 형태가 더 나오시는 거는, 자, 우리 비용의 발생이 있고 수익의 발생이 있습니다. 이 발생이라는 논리로 쓰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은 이월이 됩니다. 넘길 수가 있어요. 현금 쓰고 남았어요, 회사. 그럼 그 돈을 10여 30 다 쓸 건가요? 아니죠. 다음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2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결산 마감하실 때. 자, 근데 수익과 비용은 내년에 또 생기지는 않습니다. 써야지만 돈이 생기는 거지. 이게 2월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차입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다 줬어요. 다 갚고. 그럼 이제 내년에 이자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돈을 안 쓰잖아요, 그 돈. 2월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발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돈을 벌고 그의 돈을 쓴 걸 논리로 줬기 때문에 2월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래서 우리 회계학에서는 이걸 발생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비용의 발생 차변이시고요. 수익의 발생 대변이십니다. 그러면 이 논리는 우리 손익계산서 때 배우신 거죠. 손익계산서 대변에 우리는 수익을 적었고 차변에는 비용을 적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태가 수익 비용의 발생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에 우리는 8가지 요소가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런 식으로 이걸 거래의 8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 이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 이중성은 차변 요소가 있으면 반드시 대변 요소가 있다. 자, 자산이 증가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이 증가하셨어요. 근데 부채가 대변에 감소한다. 이런 논리는 회계학적인 없습니다. 항상 반대편의 논리라는 자산이 증가하면 자산이 감소할 수 있고 자산이 증가했는데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다. 돈을 빌려오거나 뭐 이럴 경우에 자, 우리 출자자부터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릴 수도 있죠. 자본금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는 거지 같은 변에 있는 요소가 대변에 생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논리가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자산 증가했는데 대변에 부채 감소했다. 이런 걸 냅니다. 이게 틀린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맞다라고 찍고 있어요. 그럼 오답인 거예요.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차변 요소가 있으면 반드시 대변 요소,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걸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산 증가인데 부채 감소한다. 이런 논리의 회계학적인 거래 요소 발생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걸 찾아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차평균의 원리를 이것을 대차평균 원리라고 얘기한다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건 어느 때 배우셨냐면 우리 표 작성하실 때 그죠?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차평균의 원리. 자, 우리 거래 이제 종류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교환 거래가 있으시고 자산부채 자본의 증가만 발생하는 거래를 우리 교환 거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자, 1월 4일 날 상품 2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뭡니까? 자, 상품과 현금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품 20만 원. 자, 그럼 자산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금방 배운 걸로 거래 결합 관계로 그럼 대변에 뭡니까? 자, 현금 나갔습니다. 나가면 대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많이 자산하고 이런 것들은 자, 그럼 줄었어요. 그럼 대변에 있는 자산은 현금은 자산이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만 생기는 경우를 우리 교환 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손익거래라는 것은 이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얘는 이제 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입니다. 그 대가를 받고 대가를 주는 건 우리 자산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월 5일 날 종업원 방탄에게 월급여 30만 원 현금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단어 뭡니까? 지금 급여 비용이죠. 그다음에 현금 눈에 띄시죠. 자, 그럼 이제 요것을 우리 거래 결합 관계로 얘기하면 이제 먼저 보이는 쪽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금 나갔으면 대변 것부터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비용은 차변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럼 급여 차변을 적으시는 거고. 자, 그래서 비용 발생이고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자산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자, 비용 한쪽이 생기고 대가 지불하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혼익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혼합거래죠. 혼합거래는 위에 배운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같이 두 개의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를 우리는 혼합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월 6일 날 여기 보시면 단기 차입금과 이자만을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뭐가 나갑니까? 단기 차입금 탈게요. 차입금 갚았어요. 부채 갚으면 부채 감소가 되시는 거고요. 이거에 따른 이자도 주죠. 그럼 이자 비용 나가는 거죠. 이걸 몽땅 다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럼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그럼 뭐가 틀립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 위에 것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단기 차입금과 현금을 보면 요 금액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뚝 떨어뜨려 보시면 요거는 자산부채 자본만 발생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교환 거래가 되시는 거고요. 자, 요 위에 걸 떨쳐놓고 자, 밑에 걸 보시게 되면 이자 비용과 현금이 있습니다. 요 두 개만 보면 우리 또 뭐가 됩니까?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거래는 우리 손익거래입니다. 그럼 이게 두 개 다 나왔잖아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혼합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회계사의 거래인 거 아닌 걸 이제 먼저 찾아내셔야 되겠죠. 요거부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자, 여기 10만 원이죠. 10만 원을 출자해 영업을 시작했다. 자, 내가 아는 자산 계정 과목 여기 이제 요런 것부터 찾으시면 돼요. 자, 현금